자, 캠벨 필수 이론 2022년 23년 6-2회 그 답지 뒷부분에 있는 문제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래 이 답이 있는 거를 같이 보면서 할게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쉽게 하죠. 첫 번째 보기는 틀립니다.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각 단계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 굉장히 이건 예외가 있긴 있다고 했죠. 기억에서 니은, 디귿 이렇게 니를 댈 때 그냥 되는 반응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효소 1, 효소 2, 효소 3 모든 단계에 효소가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문제라서 약간 다른데 예외는 있긴 합니다. 예외는 있지만 거의 모든 단계가 효소가 필요한 건 맞아요. 생물체 밖의 화학 반응은 온도 압력이 높을 때 일어나지만 사람은 37도로 체온 일정하잖아요. 체온 일정하고 이제 효소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물질 대사를 조절하게 됩니다. 체온 상태에서 가장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체온의 pH, 사람의 온도에서 가장 활성이 높죠. 세 번째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한꺼번에 반응이 진행되어 많은 양의 에너지 한꺼번에 나온다고? 아니죠. 우리 오늘 전자전달계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전자전달계를 봤을 때도 단계 변계별로 에너지 준위가 내려가는 걸 우리 산화환원 전이를 보면서 알았고요. 해당 과정도 그 에너지 준위를 그려보면 포도당, 6인산, 과당 1,6인산, 글리세랄드 3인산 이렇게 쭉 순서대로 그려보면 그 각각 단계별로의 물질의 에너지 준위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세포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열은 조금씩, 에너지는 조금씩 단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4번은 틀린 보기. 자, 5번은 효소의 정의에 있었죠. 효소도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아서 계속 사용되는 아이가 효소, 촉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2번 효소의 단백질 부분을 전효소? 아니죠. 아포엔자임에서 주효소라고 하죠. 주효소와 보조인자를 다 더한 것을 전효소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효소의 사용을 도와주는 비단백질 부분을 다 통틀어서는 보조인자라고 하죠. 맞죠? 보조인자에는 이제 무기이온과 조효소가 있었죠. 이건 맞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안 한 내용이고 피트는 안 나옵니다. 이건 고등학교 문제라 있는 건데 고등학교에서 이 주요소 단백질은 셀로판 주머니를 통과할 수 없고 조효소와 같은 작은 애들은 셀로판 주머니를 통과한다라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뒤에 문제도 고등학교 주관식 객관식 문제가 있죠. 이번에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말하진 않았던 내용이야. 디귿 맞습니다. 조효소는 특이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주요소에 작용할 수 없다라고. 근데 조효소는 예를 들어 뭐 철 이런 거잖아.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시토크롬 안에도 철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철 전자전달하는 중에 철을 가진 단백질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 조효소와 같은 효소 안에 들어 있는 물질들은 꼭 하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효소에 들어가서 쓰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철은 조효소는 아니야. 무기온이긴 한데 그러니까 조효소도 마찬가지로 한 종류의 조효소가 철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주요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리을은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효소의 특징은 수크라제는 이름 자체가 수크로즈를 분해하는 효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크라제는 수크로즈,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엿당은 분해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소의 기질특이성이라고 하죠. 3번은 기질특이성. 자, 효소는 온도가 올라가면 변성된다고 했죠. 그러면 기능을 잃어버린다를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지 할 수 없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pH에 따른 효소 반응 속도는 효소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우리 지난번에 뭐 봤냐면 우리 펩신하고 트립신 교과서의 그림에서 봤었죠. 펩신의 최적 pH는 2였고 트립신의 최적 pH는 8이었잖아요. 그래서 pH는 효소마다 최적 pH가 다릅니다. 그래서 2번은 X. 효소의 농도가 일정한 경우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효소기질 복합체가 많이 만들어져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효소의 농도가 요거를 제가 그래프를 안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반절 정도만 배웠습니다. 효소는 똑같이 있어. 3개만 있다고 합시다. 그럼 기질이 하나 있을 때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하나 만들어지지만 2개면 2개 만들어지고 3개면 3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ES 복합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한다고 했죠. 얘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항상 이 비례 관계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ES 복합체가 많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비례 관계로 많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기질의 농도가 일정한 경우 효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것도 제가 외우라고 했죠. 기질은 일정하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좀 많이 있다고 했을 때 효소가 많아지면 ES 복합체가 똑같이 많아지게 되고 ES 복합체하고 반응 속도는 비례한다. 맞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효소의 양과 반응 속도는 비례 관계 있는 거 그냥 외우면 좋겠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을 했었죠. 맞다 하시면 됩니다. 효소가 기질과 반응할 때 저해제가 있는 경우 효소의 작용이 더욱 활발해진다? 아니, 저해제는 항상 효소 활성을 떨어뜨리는 애니까 반응은 더욱 느려지겠죠. X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9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주관식 문제인데 이제 고등학교 문제예요. 실험 문제죠. 여러분 실험 문제 익숙하지 않죠? 이렇게 글이 긴 문제들. 자, 다음은 효소 X의 구성 성분이 가지는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에서 모듈로 나오는데 아까 했던 이 투석 주머니, 셀로판지 안에다가 우리가 효소 X를 물에 넣어서 효소액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효소액을 투석 주머니에 넣고 증류수가 담긴 비커에 담가 1시간 동안 투석시켰다. 주머니에 효소를 넣었는데 효소는 단백질로 되는 주요소와 나머지 보조인자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보조인자들은 작기 때문에 아까 셀로판지를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죠. 빠져나올 수 있어서 바깥쪽 이 B에는 보조인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미처 못 빠져나온 보조인자가 A에 들어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인 주효소는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A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열을 가하게 되는데 단백질만 열에 의해서 변성되고요. 단백질 가열 A 했다 그러면 이때는 단백질이 효소가 변성되는데 보조인자들은 비단백성이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변성되지 않습니다. 변성되지 않아. 이걸 그냥 외우고 있어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기질에다가 A나 B를 넣으면 반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완전한 효소가 되려면 여기 보니까 그러면 A 안에는 보조인자는 없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기질에다 A만 집어넣었을 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효소가 제대로 된 전 기능을 가지려면 단백질 부분과 보조인자 부분이 다 있어야 기질을 넣었을 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A만 넣었을 때는 반응하지 않으니까 A에는 효소인 단백질 주요소만 있다. B에는 보조인자만 있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A만 넣었을 때 반응하지 않았다. 생성물 생기지 않았다. B를 넣었을 때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3번 조건은 당연히 A와 B를 다 넣어줬으니까 효소 반응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4번 조건에서는 왜 되냐면 B만 가열했는데 B는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변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조건은 A랑 B랑 다 같이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잘 됩니다. 근데 5번 조건에서는 단백질을 가열했기 때문에 효소가 기능을 잃어버려서 효소 활성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X가 돼요. 자, A와 B는 성분 단독으로는 효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위에 데이터 요거 1번 데이터, 시험관 2번 데이터를 알 수 있죠. A만 넣었을 때도 반응 안 되고 2번 시험관처럼 B만 넣어도 반응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1번 틀리고요. 그 다음 A에 있는 성분은 열에 강해 가열해도 성질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식형으로 셀로판지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단백질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단백질 A에 있으며 단백질 열에 의해서 변성된다는 사실 우리 알려드렸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A에 있는 성분 단백질은 크기가 커서 투석수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 B는 크기가 작아서 투석수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외우세요. 4번 1과 2만 비교하면 A와 B 있는 성분 중 어느 것이 주요소이고 조요소인지 확인할 수 없죠. A1과 2만 비교하면 가열을 한 조건을까지 봐야 사실은 데이터로 보아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형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A가 주요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데이터만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잖아요. 둘 다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주요소인지 조요소인지 이 데이터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4, 5, 6을 비교하면
왜 효소 작용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기질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효소가 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할 수 있지 3, 4, 5를 비교해서 기질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는 분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번만 맞습니다. 자, 10번. 10번은 효소의 변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세균은 효소 X를 분리해서 기질과 함께 온도 조절기기에 넣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지금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바꾼 거야. 되게 뜨겁게 했다가 식혔다가 점점 올리는 거. 근데 얘는 원래 뜨거운 데 살던 효소인가 봐요. 온도가 90도일 때 효소 활성이 제일 높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걸로는 우리가 고열에 사는 세균은 높은 온도에서 활성이 제일 높고 오히려 온도가 낮으면 활성이 떨어졌었죠. 얘를 변성시키려면 이 90도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올려야 변성되겠네요. 왜냐면 90도일 때 최대 활성 100을 가지니까 여기 이제 90도겠네. 근데 이거보다 온도를 지금 높인 적은 없으니까 얘는 온도를 낮췄다가 올리기만 하니까 효소 활성이 낮았다가 다시 올라오죠. 변성되지는 않아요. 온도가 더 자기보다 더 온도가 높아야 변성돼요. 자, 구간 A, B, C 중에 효소 반응으로 인한 생성물이 가장 많은 것. 생성물이 가장 많다라는 건 효소 활성이 제일 높은 구간은 언제냐라고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번 구간 때 활성이 가장 높으니까 A 구간 때 활성이 가장 높으니까 A, B, C 중에 생성물이 가장 많은 구간은 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죠. 효소 X의 최적 온도, 활성이 제일 높은 온도가 최적 온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90도씨에서 가장 활성이 높은 걸 알 수 있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걸로 보면 90도에서 최적 활성이니까 이거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 변성 때문에 활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번 틀립니다. A 구간은 C 구간보다 온도가 높을 때는 분자들은 훨씬 더 빨리 움직입니다. 이건 이제 물리에서 배우죠. 분자들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브라운 운동을 하는데 그거는 물리에서 배워 2분의 3 kT라고 해서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절대 온도. 온도가 높아지면 더 빨라져요. 4번 지식형이에요. 이번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B 구간에서 효소의 활성이 낮아지는 이유는 열에 의해서 변성된 게 아니라 이때 기질이 브라운 운동이 낮아져서 기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낮아서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 반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효소가 구조가 변성돼서 반응이 느려질 수도 있고요. 근데 열에 의해서 변성되는 건 온도가 높아져서 구조가 풀리는 것만 변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5번은 무조건 틀려요. 온도가 낮아지면 열에 의한 변성되진 않습니다. 구조가 추워지면 바뀌긴 바뀌는데 그걸 변성이라고 하진 않고 그 다음에 보통 온도가 떨어질 때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기질들의 움직임이 적어져서 기질들이 가진 에너지가 적어져서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게 메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다형 문제. 이거는 다음번에 빼야 되겠어. 이거는 제가 어떤 책에서 발췌한 건데 여러분 저랑 배우는 거에 좀 맞지 않는 내용도 있고 보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 가지고 다음번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뺄게요. 자, 다음 같은 이유로 이와 경로와 동화 경로는 대부분 같이 일어난다. 같이 일어난다는 걸 연계라고 합니다. 연계. 오늘 누가 물어보던데 ATP에서 ADP, PI가 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에너지가 나오죠. 발열. 근데 이 발열 반응에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떤 아이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억이 니은이 되는 흡열 반응을 하게 돼요. 만약 흡열 반응이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생체 내에서는 그 에너지를 ATP로부터 얻잖아. 그래서 ATP가 분해되면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잘 비자발적인 반응, 흡열 반응은 비자발적이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그냥은 일어나지 않죠.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때 ATP로 에너지를 넣어주면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이 항상 같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연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반응에 ATP가 가수분해돼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열을 공급하면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연계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ATP가 분해되는 건 이화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 반응인 이 반응은 동화 반응이겠죠. 이화 반응과 동화 반응이 같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반응이 연계돼 가지고 다른 반응을 일어나게 하려고 이화 반응과 동화 반응이 보통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C고요. 그다음에 연력학 1법칙, 2법칙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 안 했으니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생물에서는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리, 화학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배우시고 이렇게는 생물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2, 3번은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수업 시간을 하지 않았으니까 또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력학 1법칙, 2법칙을 또 지금 화학이나 물리에서 안 배울 수 있잖아. 그럼 제가 설명해 버리면 또 너무 배경 지식이 없는 데다가 걸탈기가 내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번 넘어갑시다. 4번 델타지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건 우리 발열 반응을 말하죠. 반응물에 비해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을 때 이 차이를 우리가 델타지가 마이너스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반응은 자발적이고요. 발열 반응이고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더 많은 자유에너지를 가지는 거 맞고요. 델타지가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쓰이죠. 그래서 이 설명이 모두 맞다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오늘 배웠던 그 발효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효. 우리가 피르부산이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 평형의 생물은 도달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해당 과정이 일어날 수 있냐? 피르부산을 젖산으로 바꾼 다음에 이 젖산을 바깥으로 어딘가 버려버리기 때문에 계속 정반응, 평형에 도달하지 않고 계속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생성물을 다음 단계로 없애버리기 때문에 생물에서는 물질대사는 계속 한 방향으로 평형에 도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A번이 답인데 자, 이 문제들 용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풀기엔 좀 부적합한 문제고 시험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은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더 많을 때, 델타지가 양수일 때 비자발적이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다. 에너지 연계돼서 ATP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얘는 흡열 반응이니까 ATP보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촉매가 이걸 일으킬 수도 있죠. 에너지만 있다면 B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ADP, PI가 HP가 되는 건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이 아니라. 그래서 ADP의 인산기를 전달해줘야 됩니다. 중간 대사산물에 인산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중간 대사산물로부터 인산기를 뺏어와야 ATP가 만들어지죠. 자, 흡열 반응이니까 델타지는 양수인 7.3이죠. 음수 아닙니다. 틀려. 인산 결합이 가수분해되면 안 되고 인산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 틀리고 C가 맞는데 이 ATP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세포에 쓸 수 있는 불안정한 에너지 화합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C가 맞습니다. 자, 오늘 유도적합에 대한 내용을 6-1회 해설에서 했었는데요. 기질이 효소와 결합할 때 그 활성 부위가 기질과 딱 맞는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유도적합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식형 C가 맞죠. 그다음에 pH 따른 효소의 활성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pH가 최적일 때 최적 활성을 보이고 그보다 낮아져도 그보다 높아져도 효소의 활성은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pH 7에서 6으로 바꾸면 생성물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건 pH 7보단 6이 더 최적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수요소는 pH 6에서 더 최적이다, 더 활성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물질 A가 효소 반응에 첨가되었을 때 반응 생성물이 감소되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억제자여야 되겠죠. 그 처리한 물질이 효소면 더 반응이 증가하겠죠. 효소량을 첨가했으면 보조인자가 많아졌으면 반응이 촉매되면 촉매됐지 더 감소하진 않겠지. 반응물과 생성물 반응물 생성이 감소되었다. 더 많은 기질을 추가해도 생성물의 형성은 증가되지 않았다. 다시 물질 A가 효소 반응에 첨가됐을 때 효소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에 추가적으로 여기 A를 추가했을 때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반응물이 아니라 생성물의 생성이 감소되었다. 모자른가 해서 기질을 더 많이 넣어줬어도 생성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 그렇다는 건 억제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억제자.
더 많은 기질을 첨가해도 생성물의 형성이 증가되지 않았다는데, 우리 앞에서 6-1에서 해설했죠. 경쟁적 억제자는 있어도 기질을 많이 첨가하면 생성물은 똑같은 속도로 만들어진다. 이게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 할 것 같은데, 경쟁적 억제자는 기질이 결합하는 자리에 막 결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질을 많이 첨가하면 경쟁적 억제자가 붙기 전에 기질이 모두 붙기 때문에 반응은 되게 빨리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질을 추가해도 생성물 형성 증가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경쟁적 억제자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성물 분자를 많이 첨가하면 생성물 생성물 분자를 첨가하면, 그치, 그럼 생성물을 첨가했어도 기질을 많이 추가되면 이 평형에 의해서 기질이 많아지면 정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생성물이 만들어졌겠지. 근데 생성물 형성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생성물 분자도 될 수 없어. 자, 비경쟁적 억제자다라고 할 수 있고, 비경쟁적 억제자 6-1에서 설명했지만 얘는 다른 자리에 붙어서 아예 효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효소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다. 반응하지 않겠죠. 생성물 만들어내지 않겠죠. 그래서 2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별로 안 좋은 문제 같아. 다음번에는 여기 이런 문제 빼겠습니다. 매년 내봐도 별로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PT에 도움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효소와 기질이 붙는 부분의 그 효소 기질 특이성은 누가 결정해 주냐면 이 활성 부위의 3차원적 구조. 그래서 만약에 효소에 3차 구조로만 돼 있으면 얘도 답이 될 수 있는데, 1, 2차 구조는 기질 특이성을 결정하는데 막 그렇게 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3차 구조, 그 3차 구조 중에 여기 아미노산 있을 때 걔네들의 알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3차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몰랐으면 그냥 이라는 거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활성 부위는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의 알기들에 의해서 효소의 어떤 모양들이 결정되고 그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기질들의 특이성이 결정됩니다. 끝. 자, 효소는 다음 중 어떤 걸 높이는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높이죠. 그래서 D가 맞습니다. 여기 답이 없던데 D가 맞습니다. 자, 미량 원소인 아연은 제텐 무기 이온이죠. 그러니까 얘는 보조인자로 효소한테 작용하겠네요. B가 맞습니다. 얘가 뭐 억제자가 된다거나 뭐 기질이 된다거나, 얘는 유기물질이 아니니까 조효소 같은 게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 다음에서 델타지는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니까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촉매되지 않았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발열 반응에서는 제가 녹색 하이라이트로 한 C가 될 거고요. 효소가 있으면 그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빨간색으로 한 B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촉매되지 않았을 때니까, 효소가 없을 때니까 C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은 자발적이고 델타지가 마이너스고, 이와 반응에 보통 이 반응이 일어나죠. 맞는 건 B가 될 거고, 연계 반응은 제가 1번에서 설명했네요. 이 반응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는 반응을 연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하나의 반응만 일어나고 있으니까 연계 반응도 아니겠죠. 16번의 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성 코아퍼러티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일부러 뺐어요. 왜냐면 호흡기 때 할 겁니다. 그래서 17번은 아직 풀지 마시고요. 자, 18번은 보통의 어떤 물질 대사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애가 맨 앞 단계의 효소를 어떻게 조절한다고? 다른 자리 입체성으로 억제하더라. 음성 되먹임 한다고 했지. 양성 되먹임보다 보통은 음성 되먹임 한다고 했으니까 이에 맞는 보기는 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해설도 다 마쳤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